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GHK DDM4 커스텀 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인 끝난 상태고 5.56으로 짧은 버전입니다. 이거부터 넣을 건데 이 핀 앞부분을 살짝 구부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셔야겠죠. 밀어 넣어서 고무망치로 톡 치다 보면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사용하실 때 핀펀치가 이렇게 완전 평면인 게 아니라 살짝 올록하게 생긴 핀펀치가 있어요. 그게 요게 딱 이제 걸리는 이런 형식인데, 요런 핀펀치를 써주셔야지 리시버 데미지 안 가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넣으시면 뭐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보통 여기서 끝내요. 체크해 보시면 잘 되죠. 그다음 더스트 커버인데, 더스트 커버는 작업하기 전에 테이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직접 그냥 하시면 상관없긴 한데, 이제 보통 커스텀 의뢰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 신경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고 하시는 게 이제 데미지도 안 가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이 끝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쓱 넣으면 잘 들어가죠. 근데 이쪽 보시면 시링이 평평한 면이 있고 또 둥근 면이 있는데, 평평한 면이 이 바렐 그 스레드 나인, 이제 리시버 스레드 나인 쪽으로 들어가야지 데미지 없이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체크해 보시면 잘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도 여기 맞는 부분이 이제 디스가 뭐 데미지가 안 나게끔 되어 있죠. 이 정도 하면 이제 얼추 리시버는 끝났습니다. 어퍼는 챔버 조립하면 되는데, 챔버 조립만 살짝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현재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PDW 스타일의 커스텀이기 때문에 180mm 이너바를 썼고, 한 가지 아실 점은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GHK 같은 경우는 0.2g으로 쓰기 위해서는 살짝 이 신형 챔버 같은 경우 모디파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회색 고무가 들어가는데 경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이거는 건진 모디파이 건데,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마루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고무입니다. 이것도 이따가 옆면 살짝 가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 누름대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누름 고무를 넣었을 때 굉장히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호법 고무가 이제 눌려야 되는 이 면이 눌렸을 때도 다 풀어도 항상 과호법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요 부분의 홈을 조금 더 깊게 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항상 용승천하는 제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게임에 못 쓰시겠죠? 그래서 드레멜을 가지고, 원래는 굉장히 미세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봐가지고 좀 금방금방 하겠습니다. 쓰실 때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혹시 드레멜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날 쓰지 마시고 더 고운 이제 이런 날들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유형의 날들을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작은데 쓸 수 있는 걸 맞춰서 보시고. 좀 두껍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른 고물 넣었을 때도 조금 더 들어가 있죠. 아까보다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누른 원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실제 내가 얼마나 많이 눌렸는지 그리고 호복구음에 따라서 이 누른 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마무리 해놨으면 살짝만 넓은 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업이 살짝 넓게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올리면 이게 잘 되어 있죠. 이런 거 보시면 하시면 되고 이 정도가 되면 대충 작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챔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바렐이랑 아웃 바렐 조립할 때 보시면 이렇게 쓱 들어가면서 여기서 조금 작은 유격이 있어요. 이런 유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에 오링 같은 걸 살짝 넣어 주시면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오링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마스킹 테이프로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잘 됩니다. 보시면 잘 되어 있죠. 나중에 넣으실 때 이제 실리콘 루브리컨트를 살짝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 조립을 다 한 다음에 그래야지 좀 스무스하게 들어가니까. 챔버 조립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조립이 되면 장착이 돼야 되는데 이 챔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위치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기 있지만 요 홈이랑 이제 이 고무 들어가는 면이 아예 다르죠, 위치가. 그래서 이 옆면을 날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순정 회색 고무가 아닌 다른 고무를 쓰실 때 하시는 작업입니다. 필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날카로운 걸 가지고 살짝 누른 상태에서
원래 면도날 쓰셔도 되는데 뭐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원래 면도날 쓰지만 이제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대충 해도 된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 작업 되면 옆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죠? 이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노즐이랑 체크하실 거는 이제 고무를 선택하실 때는 이제 이게 잘 이렇게 들어가냐. 지금 보시면 큰 뭐 무력 없이도 잘 들어가죠.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장착하는 방법은 이제 맞춰서 여기 라인 있죠? 라인 맞춰서 이렇게 들어갔고 맞추고 아까 쓰려고 했던 누름 고무가 있군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닫으시고 그 원래 구형 챔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동건 이너바렐을 쓰는데 신형 챔버 같은 경우에는 GBB 이너바렐을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이너바렐을 구입하실 때 유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원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무드나사 이 큰 무드나사가 이렇게 돌리면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드나사가 들어가면서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쓱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러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눌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락킹을 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오링 이 들어가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나사가 쓱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갈수록 이게 미는 형식입니다. 근데 보실 때는 이제 직접 원래 눈으로는 이쪽을 이제 빛을 향해서 이렇게 쓱 보시면서 아 이게 지금 안 호법 이게 그 나사가 안 눌려 있는 상태에서도 아 노법 그 이 누름 고무가 안 누르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신 정도에 맞춰서 이 부분을 가공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 고무 넣는 면 세팅을 하고 그리고 순정 챔버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딱 누른 상태에서 쓱 넣어서 딱 넣으면 이제 고정이 잘 되죠. 별 큰 유격이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새 부품을 산 게 아니라 이제 부품만 제공을 받고 키트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한 제품이라서 살짝 여기저기 그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유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V2 챔버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히 잘 만들어져 가지고 큰 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오링이 너무 두꺼우면 좀 작은 오링을 쓰셔도 됩니다. 많이 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해서
쓱 그냥 들어갈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하단부니까 하단부에 맞춰서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그러면 유격이 딱히 없죠. 사용하신 이너바렐은 180mm입니다. 이 짧은 그 6인치 MFR 쓰실 때는 요거는 제가 안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세팅이 어느 정도 끝난 거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넣고, 그리고 조립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PDW 아웃바렐이랑은 쓰실 때는 고무를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클로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무는 빼고 써보겠습니다. 어차피 없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그래도 보시면 어차피 지금 밀어내고 있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앞뒤로 움직일 일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어차피 조여지면 이거 클램핑이 되면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넣은 상태에서 이걸 확인을 해 보시면, 조여 보시면 이게 잘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넣고 싶으시면 굳이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조립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조립을 하시기 전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이제 MFR 핸드가드 쓰시는 분들이 조금 실수하시는 부분들인데, 이게 원리가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들어가는 부품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품이고, 위로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에 바렐럿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인데, 여기랑 여기랑 떠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안 뜨면은 잠궜을 때도 제대로 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와셔를 넣어줘야 되는데, 형제 이거 같은 0.2mm짜리 와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개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2개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안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걸 넣고 이걸 체결을 하고, 그리고 참고로 원래 이 부분은 움직입니다. 다 조여도. 그거는 와셔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살짝 이렇게 움직이게 돼. 이 정도가 정상적인 겁니다. 실총도 보시면 이 정도 간격은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 이 정도 간격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쪼는 게 아니라 이제 벤치 블럭을 이용해서, 그 바이스를 이용해서 할 건데, 잠시만요. 이제 바이스가 두 가지인데, 이제 나이츠에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상부만 클램핑하는 형식이 있고, 이렇게 전체를 조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윌러 사건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토크를 많이 줄 땐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한 작업 하실 때만 쓰시는 거고,
요런 걸 쓰시는 건데 이제 앞에 빼시고 이렇게 딱 물리시면 이게 묶여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이 같은 경우는 발터에서 나온 공구인데 이 앞부분을 조금 전에 가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뒤쪽 그 캐슬럿이라고 하나요? 봉할 때 보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가공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로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밀고 수평 맞춰서 조인 상태에서, 조이는 방법은 콜라병 조이는 것처럼 이렇게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여기를 잡고 여기 딱 누르고 이렇게 조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막 엄청 세게 주진 않아요. 힘을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체중 정도를 눌렀을 때 안 돌아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풀어보시면 이 부분은 움직여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부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갭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조립하러 가겠습니다. 됐으면 끝난 거고, 여기서 이렇게 넣어 보시면 살짝 떠 있죠?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걸로 조였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이쪽으로 당겨지면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압력에 의해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넣은 다음에 가스 블럭을 넣어야 됩니다. 딱 들어갔죠, 이렇게. 처음에는 이 부분을 세게 조이지를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아웃바렐에 홈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많이 안 조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정됐구나 정도. 보시면 이렇게 살짝 유격 룸이 있어야 돼요. 그 아웃바렐을 딱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짜증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유는 이제 이렇게 된 핸드가드 조립을 아무도 보기 싫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정도 정확히 이제 수평도 맞으면서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틀어지지 않고 이렇게가 잘 돼야겠죠. 그래서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살살 조여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걸 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잠깐 칼라 파트를 끼우겠습니다. 이렇게 세우시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토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mm입니다. 긴 걸 가지고 대충 그냥 지금 손을 보시면 요 정도로만 조일 때까지만 조여주세요. 요 정도. 좀 풀고 덜렁덜렁 거리는 상태까지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만 조여도 벌써 아까보다 유격이 적죠. 이제부터는 이제 본인이 보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이제 눈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게 맞구나 라고 싶으면 여기 싹 맞추고 살살 하나씩 조금씩 돌립니다. 이걸 여기 손을 보세요. 그냥 한 요 정도씩 돌리면서 맞춰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보시면 제가 지금 살살 조였잖아요.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엄청 세게 돌려야지. 그래서 맞춰진 상태에서 만져보시면서 아 이게 높낮이도 괜찮구나 하신 상태가 되면 이 정도가 되면 조금 더 텐션을 주시면서 이렇게 조입니다. 제가 긴 거를 쓰는 이유는 짧은 거리에서 이런 렌치를 써가지고 돌려버리면 나중에 이거 못 풀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떠 있기 때문에 한쪽은 찌부가 되고 한쪽 떠 있는 형식이라서 이거 나중에 나서 못 풉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도만 조여도 안 움직이죠 아예. 이 정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된 거고 이제 차징 핸들, DD 차징 핸들. 그 볼트 캐리어인데 볼트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순정이에요 지금. 제가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RA텍 볼트 캐리어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 부분 형상이 좀 다르죠. 그래서 둘 다 평탄화 작업이 돼 있고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GHK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끝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버퍼가 밀 때 이 버퍼가 밀 때 이렇게 수직으로 밀어야 되는데 이거는 수직으로 밀고 이제 이게 수평으로 밀어야 되는데 여기에 뒷단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미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떠요 원래. 그래서 버퍼 튜브에 좀 긁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HK를 더 원활하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더 무거운 걸 넣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더 길어지면서 이 부분을 메워지면 더 이제 무게추의 역할을 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 안에 뺄 수 있게끔 오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딱히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상부 조립을 한다고 하면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넣고 살짝 오일 좀 바르겠습니다. 인터플론 뭐 이런 걸 쓰셔도 되고 원래는 뿌리는 인터플론 쓰는데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많이 뿌리지 마시고 한 3방울 정도 하신 상태에서 쑥쑥 발라주고 이 옆면도 방금 촬영하다가 이제 이 DD 라텍 DD 리시버에 이거 에이프 DD 차징인데 안 들어가는 현상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수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잘 들어가죠. 원래는 이게 되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라텍 바디부터는 좀 가공이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끝단
마무리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안 들어가요, 차징 핸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럴 경우 홈에 맞춰서 넣으시고 고무망치 같은 걸로 여기를 톡톡톡 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부분, 즉 이 부분 넣은 상태에서 딱 대고 똑같이 고무망치 칩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걸 밀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잘 들어가죠. 그래서 이유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리시버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 마감이 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원래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형상이 있어서 안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차징 핸들을 가공하지 마시고, 저는 찾다가 저도 이제 가공을 방금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그냥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로 이제 망치 톡톡 치시고 앞부분 이렇게 대고 톡톡 치신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 뭐 크게 가공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원래대로 넣어놓고 조립을 마저 한다고 하면 차징들 넣고 이 부분 쑥 넣으면 끝까지 닫히죠. 앞부분까지 이렇게. 그러면 어퍼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하부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이제 홀 넓히는 작업이 필요한 작업이라 하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쉬운 부분은 버퍼락부터 작업하겠습니다. 스프링 넣으시고 이렇게 생긴 부품 넣으시고 누른 상태에서 나사 넣으시고, 나사는 넣다 보면 그 버퍼락 핀에 이제 벽에 닿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닿은 상태에서 살짝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눌리고 잘 되죠. 그 다음에는 이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mm 고 살짝 조인 상태에서 이 부분 누르고 앞으로 넣죠. 되고 장착이 되면 뒤집어서 구멍을 맞춘 상태에서 핀을 넣죠. 근데 핀이 넓기 때문에 살짝 조여주셔야 됩니다. 세워놓고 때리면 들어가죠. 들어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맞는 핀이 나오는데, 동그란 핀이 나오는데 이걸 찾으셔서 이렇게 대고 좀 더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부분도 끝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 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핀. 이거는 순정을 쓰시면 안 되고 그 동봉되어 있는 라텍 바디를 사시면 동봉되어 있는 이제 이렇게 핀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은 나중에 여기 하부 셀렉터를 따각따각 해주는 부품입니다. 이 볼은 순정볼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보시면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이게 라텍 바디에 들어가는 볼이고 이게 순정 GHK 볼입니다. 그래서 큰 거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작은 볼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걸 올려놓으면 이렇게 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봉되어 있는 부품들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핀도 넣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잘 안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서 때려 넣으면은 이제 그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크게 보시면 여기랑 이제 여기 안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 둘, 셋 구멍을 해야 됩니다. 세 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보시면 이와 같은 경우도 안 들어가죠. 이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가공하셔야 됩니다. 안을.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확장 작업을 이제 해주셔야지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거 말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살짝 약한 다이아몬드 형식의 이런 걸 가지고 넣은 상태에서 쓱 돌리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걸 제가 들고 하겠습니다.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해보시고 핀이 이렇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반대편도 작업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하시면 헐거워지기 때문에 적당히 지금 보시면 제가 잔여물 닦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유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좀 타이트하게 손으로 밀면 들어가는 정도, 이렇게 밀면 들어가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면 잘 작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멍이 너무 크면 이 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그 상부랑 조립을 했을 때 이제 유격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따각따각거리게 돼요. 그래서 라텍의 장점은 단조인 걸 떠나서 그 엄청 짱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교하게 확장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그 핵심입니다. 그 핀홀 넓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뒤에 걸 했으면 이제 핀홀을 이제 넣으면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그 커스터마이징 한 후에는 보기 싫기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 블랙을 이용해서 그 사후 처리를 먼저 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에 조금 담으시고 그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하세요. 원래는 이게 되게 묻으면 안 좋은 겁니다, 몸에. 그래서 담가 놓은 상태에서 스며들게 하고 면봉이 파란색이 완전히 물에 젖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살짝 말리고 이제 안에
이렇게 해주면 솜이 검해지는 게 보이죠? 면봉이.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약간 색상 변형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놓은 상태에서 다시 닦아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중엔 오일칠을 하면 됩니다. 버리기 전에 보여드리면 시꺼매졌죠. 그리고 여기 핀홀 작업도 했지만 이제 아까 살짝 하얘었는데 이게 들어가면서 지금 색상이 검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면 검정색으로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넣었을 때 이렇게 보기 싫지 않게, 어차피 뭐 이쪽은 안 보이니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였구나. 이제 무드낫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이거 세워놓고 이렇게 핀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봉된 요 부품을 넣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 사이즈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넣으셔야 됩니다. 원래 안 그러면 나사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넣고 당겨 보시면 걸려 있죠. 상태에서 스프링 쓱 넣고 1.5mm 무드 볼트를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몇 번 해보시면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 살짝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시다 보면 리시버가 이제 그 좀 약해지면서 잘 빠지는 형식이 돼요. 좀 더. 한 3번, 4번 정도 하시면 완전 뾰족했던 부분이 살짝 둥그레지면서 그 손으로도 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손으로 빠지죠. 아까는 안 빠졌는데. 하지만 빠지진 않아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되면 이제 여기까지는 끝난 겁니다. 스톡은 제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에 부분, 앞에 홀. 앞에 홀도 마찬가지로 작업이 이게 잘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죠. 반대편도 잘 들어가죠.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유격은 없습니다. 라텍 제가 봤을 때는 라텍이 되게 좋은데 이게 조금 이런 게 굉장히 개인이 하기에는 좀 번거로운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마감합니다. 작업하실 때 핵심은 이 드레멜을 이렇게 수직으로 넣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경사지게 들어가면 옆면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하시면 사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구만 사시면. 그리고 엄청 세게 힘주면서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돌리면서 하시면 다 됩니다.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처음 DIY로 이제 조립하시려는 분들이 혹시 모르고 막 망치로 때려 넣거나 힘으로 하다 보면 비싼 리시버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제 영상 촬영해서 한 가지 팁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되면 이렇게 다시 닦아서 말리면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시꺼멓게 되었죠. 이게 잘하면은 완전히 티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영상 촬영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거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이거를 이제 넣은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튕겨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잡으시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잃어버리면 이제 못 찾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보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세게 치셔야 됩니다. 원래 이게 잘 안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후부터는 잘 들어가죠. 네, 이렇게. 뭐 그 다음 쉬운 부분은 이제 매거진 캐치죠. 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냥 살짝 이렇게 돌려 넣으시다가 더 많이 돌리면은 이 부분이 기스가 납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정도 넣은 상태에서 플러스 펜을 가지고 이쪽을 누른 상태에서 돌리는데 이렇게 잠그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건 비교적 쉬워요. 이 정도.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들어가면은 거의 다 들어간 겁니다. 한 바퀴 더 돌리고 싶으면 돌리셔도 되는데 이 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두셔도 탄창이 빠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그럼 이제 트리거 그룹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고객님이 순정 트리거에서 이 GBL에서 나오는 GBL에서 나오는 GHK용 가이즐리 트리거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그것만 변경된 상태고, 용접이나 그런 건 안 되어 있는 기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핀을 조립을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분부터 먼저 넣습니다. 근데 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확장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돌리면서 들어가죠, 이렇게. 이건 때리면 들어가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더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핀이 흔들린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 흔들리면서 들어가죠, 짱짱하게. 여기를 마감하실 때 정리하실 때 이제 주요 사항은 이게 때려서 밀려서 들어가지 않는 수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가죠, 이쪽으로. 나머지 부분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마감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홀 마감은 끝났습니다. 표면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표면은 다 끝났죠? 조립하겠습니다. 우선 트리거부터 할 건데 트리거랑 이 부품이랑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은 앞에 이렇게 찝으신 상태에서 요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 스프링이 너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해머를 넣으실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클립 같은 걸 이렇게 찝으시고 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게 조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 홈이 있죠? 여기에 이걸 거는 거예요. 이렇게 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고정되게 한 상태에서 아직 안 빠지는데 쉽게 어차피 지금 여기에 이걸 넣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살짝 누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사이즈 맞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누르고 같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멍을 맞춰서 한쪽만 들어가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잠시만요. 이 트리거에도 이게 그 핀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상태에서 옆면에서 이제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이렇게 전 해놓고 합니다. 작업하기 편해서.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스프링이 튀어나왔죠?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지금 라이브로 찍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2배속으로 편집을 해서 더 보기 쉽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되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스프링 비교적 탄력이 약한 스프링입니다. 이랑 이거 시어를 넣어요. 근데 진공 그리스를 써서 밑에 고정시켜주면 좋습니다. 본드 바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를 가지고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찍으시고 이 안에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당연히 요 구멍에 이 핀이 들어가게끔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스프링에 맞춰서 떨구고 상태에서 그걸 누르고 한쪽을 이제 밀면서 맞춰가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 면보다 이 고무로 때리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강한 면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되면 1차적인 것까진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머. 해머는 이렇게 스푼을 넣는 겁니다. 넣으실 때 그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 핀이 있는데 이 핀을 여기에 맞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핀은 방금 여기 들어간 핀이랑 동일하게 생겼는데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길이 나 있죠. 그래서 해머 스프링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걸려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빼시려고 하시면 나중에 여기에 걸려서 안 빠지기 때문에 해머부터 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당겨서 C핀 C링이라고 할게요. 안 빠지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쓱 넣고 아이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잠근 상태에서 눌러서 여기 핀홀 맞추고 이 핀을 반대편에서 돌려서 넣습니다. 맞춰서 넣으면서 까지 가는데 여기 이제 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머를 지금은 그 핀이 구멍에 안 맞춰져 있고 이 해머를 살짝 이쪽으로 밀면 이렇게 맞춰집니다. 맞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때려주시면 이제 들어가요. 제가 이건 그냥 직접 하겠습니다. 안 보고.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 있죠. 이게 보기 싫으시면 살짝 더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핀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안에 보시면 지금 스프링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스프링을 살짝 들어서 이렇게 옮겨주는 것까지 해주시면은 해머랑 시어랑 트리거까지 끝납니다. 이제 해야 될 거는 이 오토 시어를 넣으시면 됩니다. 넣기 전에 먼저 잘 들어가는지를 봐야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안 들어가죠. 그래서 살짝 구부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들어갈 정도로만.
보시면 잘 들어가죠.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조립하는 방법은 긴 스프링 이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장착을 한 상태에서 세이프 세미 오토가 있는 이제 이쪽 방향, 즉 이쪽 방향이 긴 방향이 들어가는 방법 방향입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에 보시면 이렇게 D형으로 여기 D형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이 D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나중에 핀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쓱 넣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살짝 아이고 반대편으로 넣었다. 이 방향입니다. 쓱 넣어서 여기 핀을 치면 여기에 걸리죠. 걸리면 된 겁니다. 요 뒤에 걸려 있게 됩니다. 요 스프링이 아까 그 파여 있는 부분이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올리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뻑뻑한 것 같아서 살짝만 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잘 넣었으면 이제 어떻게 조립을 하시냐면 셀렉트 조립을 해야 되는데 쉽게 하시는 방법은 이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준 상태에서 스프링은 잡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럼 밑에 지금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 쇠 부분은 지금 셀렉터 뒤쪽에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넣으면 이게 뒤에 걸리는 부분이고 스프링은 앞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넣으시고 해머를 제끼면서 들어가죠. 이게 안으로 이렇게 딱 놓으면 이 쇠 부분은 뒤에 걸려 있고 이 스프링 부분은 이 셀렉터 앞에 돼 있죠. 그래서 돌아가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세미일 때 격발되고 세이프일 때 격발 안 되는 이렇게 되는 이렇게 잘 됐죠.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되면 일단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요 깔딱깔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볼 베어링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스프링 넣으시고 요 나사 넣으시면 좀 많이 넣으시면 좀 짱짱해집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데까지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돌아가니까 좀 적당히 돌아갈 때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은 이 부분이죠. 이걸 하고 버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프링 여기에 들어간 스프링이 없는 관계로 잠깐 찾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걸 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내부 부품을 중고로 쓰시던 분이 갖고 온 거라서 여기를 마감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미 마모가 많이 돼가지고. 별거 아니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라. 여기 뒤를 마감해주는 이유는 라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짝 여기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이 부분이 살짝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잘 되죠? 그리고 오일 살짝 뿌리고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넣고 원래 자석이 있는데 자석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없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요 파인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형식이죠. 이렇게.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부분이 너무 이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 여기 탄창이 비었을 때 여기 이렇게 못 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줍니다. 그냥 거의 디폴트로 해줘요. 근데 왜냐하면 다시 총 뜯기는 게 좀 불편하고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 값상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잡은 상태에서 살짝 작업을 해줍니다. 근데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살짝만 구부려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 여기다 놓고 잠시만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 구멍에 맞춰서 핀홀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핀홀 넣으실 때도 고무망치 같은 걸로 톡톡톡 쳐서 넣어주시면 잘 됩니다. 이렇게. 이게 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스톡 작업인데, 스톡 같은 경우는 먼저 빼보시고 이걸 넣어서 간격을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더 들어는 가지만 보통 한 요 정도에서 이제 멈추면 되죠. 그리고 록타이트를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시고 한 12시, 뭐 3시, 6시, 9시 방향식으로 이제 한 방울씩 떨궈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장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조이면 딱 들어오죠. 이 상태에서 이 툴을 가지고 한 번 더 조여줍니다. 이렇게 사실 뭐 이 정도로 조여줘도 어차피 록타이트가 발려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톡을 넣죠. 이렇게. 그리고 버퍼 작업인데 순정 버퍼 쓰셔도 되고 뭐 커스텀 버퍼 쓰셔도 됩니다. 이게 순정 스프링입니다. 넣는 방식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찍혀 있죠. 여기 두 자국이 나름 마감을 했는데 찍혀 있는 게 확대하면 보여지십니다. 그 이유는 볼트 캐리어가 그 거리를 제대로 못 잡아서 찍힌 부분이기 때문에 스페이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페이서를 하나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5mm 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스톡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볼트를 한번 보고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딱 되죠. 그리고 이제 피스톨 그립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트리거 가드가 있는 거네요. 다시 분해하겠습니다. 살짝 가공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보시면 단차가 있죠. 이걸 띄우면 피스톨 그립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기를 조이려면은 이제 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잠깐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장착하는 방법은 그냥 이거는 무식하게 해야 되는데 이 트리거 가드를 쓰실 분은 여기에 나사를 먼저 넣으신 상태에서 여기에 나사를 조이시면 조여지면서 이게 앞으로 가져요. 그래서 트리거 가드는 살짝 휘긴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상태로 쓰시면 되고 뭐 커버 이렇게 넣어주면 일단 이게 끝났죠.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거랑 순정 버퍼 넣고 보시면 엄청 짱짱하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볼트도 뭐 적당히 들어가네요. 끝까지. 이게 더 들어가면 아까처럼 오토 레버가 찍히는 현상이 있는데 뭐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볼트 삽도 뭐 적당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공탄 타격 해보겠습니다. 방금 화이트 가스였습니다. 노즐 같은 경우에는 좀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뭐 큰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